네, 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담 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2023년도 제65회 심화편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해설을 다루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시험이 끝난 다음에 조금 해설을 빨리 올리는 편인데 이번에는 어쩌다 보니까 조금 해설을 많이 늦게 올리게 돼서 죄송드리며 일단은 이 회차에 대한 해설을 먼저 설명드리면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난이도는 그래도 올해 시행된 거. 그러니까 이 2023년도 시험이 시행된 기준을 했을 때는 그래도 앞에 회차들에 비하면 확실히 쉬웠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작년 시험이랑 똑같이 이 기출이라는 게 최근 직전 3회분의 연계율이 되게 높거든요, 최근에. 그러니까 이 직전 3회분만 제대로 분석하면은 그 내용 내에서 내 거 또 내고, 내 거 또 내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걸 가장 많이 보여준 게 이 회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63회나 64회는 어쨌든 2023년이 처음 시작된 시점이니까 뭐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65회쯤 와서는 그래도 이쯤이면 2023년은 출제자가 이런 걸 좋아하겠다. 그게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을 수 있으니까 좀 쉽게 연계율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제가 판단했을 때 정근 내차는 별로 어려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틀렸으면은 개항기 시기나 일제감정기 시기에서 많이 틀렸을 거예요. 여기에 좀 제가 봐도 이건 수험생분들이 좀 어렵겠다 싶은 문제들이 많이 있었고, 특히 그 중에서도 만약 그런 시기가 아니더라도 시기형 문제가 진짜 어려운 게 많았어요. 그래서 아마 전 범위에서 이 문제들에서 좀 점수를 많이 틀리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일단 제가 해설을 드리면서 이런 유형들을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 차례대로 설명드리고, 그리고 하나 제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면은, 드디어 제가 요즘 새로운 곳에 일을 하면서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관련된 새로운 어플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플에서 다양한 기능을 앞으로 탑재할 예정이니까 뭐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뭐 앱 그 아이폰 앱 스토어에서 하이 한국사라고, 이거 영어입니다. HAI 그리고 한국사 치면은 뜨니까 다들 많이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잘 시험 준비하는데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해서 시작하면은 1번 밑줄근 이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거 이겼는데, 뭐 1번 문제는 쉬우니까 금방 할게요. 자, 일단은 여기 이 시기는 거의 이 유적지밖에 안 내요. 다른 시기는 솔직히 유적지 낼 게 많은데 이 시기는 얘만 외우면 되고요. 그리고 사유재산과 계급이 출했다. 그래서 계급이 최초로 나와가지고 뭐 지배자도 있고 피지배자도 있던 이 시기. 그리고 이런 비파형 농검, 민물 도기, 그리고 한우와 목재. 그러니까 이건 무기고, 이 신석기 시대 그 빗살무늬 도기 뭐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돼요. 그리고 환호랑 목책은 말 그대로 이렇게 마을 있으면은 이렇게 주변에다가 이렇게 뭔가 함정 같은 거 설치했다, 뭐 이렇게 설치하던지 아니면 이렇게 구멍 파던지 강 같은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힌트를 통해 가지고 1번 문제는 뭐 청동기 시대인 거 추론하는 거 어렵지 않았죠. 그럼 일단 뭐 첫 번째는 쉬우니까 보시면 1번 소를 이용한 기피가리가 일반화된 거는 이건 고려 시대 얘기고, 자, 많은 인력 동원하여 고인돌을 숙주한 것, 정답은 이거죠. 이 시기에 지배자의 무덤이 얘니까 정답은 2번이 되고요. 참고 이거 기피갈 이거 나오는 게 최초의 기록은 신라 지증왕 시기인데 일반화가 된 거는 고려시대니까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3번 실을 뽑기 위해 가락바퀴를 처음 사용한 건 이건 신석기 시대고, 쟁기, 쇠시랑 등의 철제 농기구가 이용된 거 철기 시대, 그리고 동굴이나 가까이 막집을 짓고 거주한 거는 구석기 시대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각 국가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얘기했는데, 작년에 이 유형 레트에 비하면 되게 무난한 문제를 내가지고 풀이가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보시면 사실 이거 갖다가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 이거 좀 패스하고, 이것도 키워드는 됩니다. 근데 얘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이 국가의 대표적인 왕인 우거왕, 마지막 왕이고, 이때 이 왕 시기에 함납된 이 국가의 마지막 성인 왕검성, 그리고 한나라의 반기에 들었다는데 당시에 이 한나라의 무제, 그러니까 한무제가 이 국가를 공격해가지고 멸망시켰죠. 당시 중국 고대 최강의 국가였죠. 그래서 우거왕, 왕검성, 한무제, 그리고 이
진번, 인둔, 낭랑, 현도군 등의 한사군을 설치했던 이 국가는 고도선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쉽게 요약하면은 이 국가가 멸망하게 된 계기는 우고왕 시기에 한무제가 침략을 해가지고 이 왕검성이 함락됐고 그 고도선 옛 영토에 진번, 인둔, 낭랑, 현도군 등의 한사군을 설치했다. 그게 이 문제의 포인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동맹이란 제천행사 연거는 동해고요. 신성적인 소도가 존재한 건 사만. 음락간 경제 중시한 책화도 동해랑 관련된 키워드고요. 여러 가지 별도로 사출도를 다스린 거 이건 부여랑 관련된 키워드여가지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번금팔조인 얘가 정답이에요. 근데 이 고도선은 심화편을 두고 낸다면 뭐 어렵게 낼 수 있는 게 뭐 상대부 장군 등의 관직을 뒀다든지 중국의 전국 칠웅 중 하나인 연나라와 대립했다 이런 것까지 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번 가 지역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옳은 거. 이거 단순하게 지역사로 보신 분들은 이 문제 되게 낯설다 느낄 거예요. 근데 이거 솔직히 말하면 지역은 정확하게 몰라도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 문주 왕이란 거에만 제대로 포인트를 가져갔다면 이 문제는 지역 문제가 아니라 시기 문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백제는 크게 진짜 뭐 그냥 단순하게 말할게요. 전기 뭐 위례성 또는 한성시대 그리고 웅진으로 천도한 얘가 문주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웅진으로 천도한 게 문주왕인데 그러니까 이 지역을 도보 옮겼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웅진이 지금의 공주 지역인데 그러니까 이 공주 지역을 정확하게 몰랐더라도 이 문주왕 시기 그러니까 앞에 계로왕 시기에 장수왕에 의해서 한성이 함락되면서 이 문주왕 시기에 천도 정책을 단행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성왕식이 이르러가지고 현재 부여지역 그러니까 사비로 천도한 게 또 성왕인데 보통 한능검에선 예시기는 그렇게 잘 안 내고 이 백제 시기가 웅진 시기냐 아니면 사비 시기냐 그걸 바탕으로 웅진 시기를 낼 때는 포인트를 이렇게 가져가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한능검에서 웅진 시기의 백제 역사도 사실 뭐예요? 무령왕이랑 관련된 걸 냅니다. 사비 시기랑 관련된 건 뭐예요? 성왕 아니면 무왕과 관련된 걸 내요. 뭐 넓게 잡으면 의자왕까지. 근데 보통은 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역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시기쯤이면은 무령왕 시기잖아. 그럼 얘만 찍었으면 지역이고 나발이고 풀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뭐냐면 어쨌든 간에 지금 연도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5세기쯤이란 거예요. 5세기 후반쯤인데 이 사비로 천도한 거는 조금 더 뒤에 6세기 초반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기쯤에는 어쨌든 간에 무령왕 시기야. 그러면 내가 이게 웅진인지 뭐 공주 지역인지 몰라도 대략적인 시기상 그 한성 함락 이후는 어쨌든 웅진을 선도했으니까 그것만 포인트 잡았다면은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이 물론 지역사 문제는 지역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한데 이 문제는 좀 그런 거 몰랐더라도 평소에 기출 틀을 가지고 풀 수 있었다는 게 제 의도였습니다. 좀 말이 길었는데 아무튼 무왕이 미륵사를 창건한 곳을 살펴본다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따지면 사비 지역은 아니고 전북 익산입니다. 관련 없고요. 성왕이 신라와의 전투에서 전사한 곳 이거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그 충청북도 옥천 쪽이에요. 옥천. 관선성 여기 근처쯤에 있었는데 아무튼 옥천 지역이라서 관련이 없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몰라도 시기가 안 맞아요. 4번 윤충이 의자왕을 명을 받아 함락시킨 곳 이거는 합천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야성이 있었던 곳이 이쪽인데 여러분들이 사실 이 문제는 지금 보시면 1번, 3번, 4번, 5번이 다 사비 시기예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얘랑 안 맞아요. 그러니까 1, 3, 4, 5는 다 사비 시기고 지금 웅진지역 들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거든요. 쭉 보시면 알겠지만 계백이 이끄는 결사대가 신라군에 맞서 싸운 곳은 논산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지역을 푸는 게 맞는데 시기적으로도 애초에 다 말이 안 돼가지고 물론 지역사 유형은 시기에 관계없이 문제를 내긴 하지만 이 문제는 좀 그런 꼼수가 먹혔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문제풀이에 도움이 됐을 것 같다는 겁니다. 가끔씩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4번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거 사실 문화유산 파트를 조금만 공부했다면 어렵진 않게 풀었을 것 같아요. 보면은 자 일단
경주 호총에서 출토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되는 게 일단은 이 유물은 신라의 지역에서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경주잖아요, 경주. 그리고 포인트가 두 번째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광개토 지호 태왕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너무 뭐 어려운 의미 갖지 말고 광개토 대왕이랑 관련된 그런 글자 같은 게 있다. 광개토 뭐 신라에서 왜 뭔가 광개토 대왕을 유추할 수 있을 만한 뭔가 문구가 있지? 아니면 한자가 있지? 그것만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아가시면 되는데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파악해야 되는 거는 신라와 고구려 사이의 정치적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유물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뭔가 고구려랑 관련된 것 같은데 그게 신라에서 발견되었다? 그래서 뭔가 이 고구려랑 뭔가 신라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었구나. 뭐 교류를 한 건지 간섭을 한 건지 그런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건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광기토 대왕이 400년쯤에 그 신라의 내무랑을 구원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신라의 당시 왜구들이 마구 쳐들어왔는데 이때 광개토 대왕이 군대를 보내줘가지고 왜구들 다 쫓아졌거든요. 쫓아준 이후에 그래도 야 내가 도와줬는데 야 형님 말 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간섭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뭔가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은데 그런 증거 중 하나로서 얘를 주목할 수 있지 않을까 로써 여러분들이 이 문화유산을 주목하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여기에 문제 나온 문화유산은 결과적으로 호우명 그릇을 말하는 겁니다. 정답은 그래서 그릇 관련된 건 얘밖에 당연히 없으니까 1번이고요. 자 나머지는 보면은 2번은 무령왕릉 뒷묘수예요. 말 그대로 그 무령왕릉 근처에서도 뭔가 동물의 형상을 한 석상인데 뭔가 악기 같은 걸 쫓아내준다. 뭔가 어흥 하는 그런 느낌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은 백제 칠지도예요. 백제 왕이 일본의 그 외왕에게 하사해준 칼로서 유명한데 뭐 지금의 다 근초고왕 시기로 추정은 하고 있죠. 4번 얘는 고구려의 금동 금동영가 7년명 열애입상. 이 이름이 좀 긴데 일단 고구려의 평양 시기에 조성된 걸로 추정되는 그런 불상이고요. 여기 뒤에 이 광배 여기 뒷면, 그러니까 이게 광배, 그러니까 뭔가 우리 하나님 보면 뒤에 뭔가 빛이 쫙 나오는 것처럼 그런 아우라를 형성한 게 광배인데 여기 뒤를 보면은 연가 7년이라는 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고구려의 뭐 장수왕 또는 안원왕 시기에 조성된 거 수정되는 그런 불상이에요. 그냥 여러분들 연가 7년이란 것만 제대로 기억하시면 이거 고르시면 됩니다. 5번 얘는 조금 모를 수 있는데 경주기마 인물형 토기란 거예요. 네, 경주기마 인물형 토기인데 자 이거는 말 그대로 진짜 신라에서 제작된 걸로 추정되는 경주 지역에서 발견된 그런 토기예요. 그래서 이 토기를 통해서 당시의 기마 문화 같은 걸 추정할 수 있는 유물로서 활용한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5번. 다음 상황 이후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 자, 이왕이 그렇게까지 안 나오다 드디어 나왔어요. 근데 약간 제가 보기엔 이 문제는 그래도 뒤에서 난이도를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출제자분께서 기존의 사료를 활용해가지고 힘을 상당히 뺀 문제가 아닌가 싶었던 게 전 이 문제였거든요. 설명해보면은 자 백제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평양성 공격했대요. 자 제가 평양성을 제가 가르치면은 딱 세 가지를 가르치거든요. 뭐냐면 371년에 백제 근초광이 고구려의 고국 원앙을 전사시킨 평양성 전투랑 668년에 나당연합군이 나당연합군이 고구려를 멸망시킨 그 전투랑 그리고 1593년쯤에 조명연합군이 일본 군으로부터 평양성을 탈환한 평양성 전투인데 이번엔 이거 다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양성이 나오면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풀어야 돼요. 아무튼 본론 돌아와서 이번에서는 백제 왕이 평양성 공격한 거니까 당연히 그 백제랑 고구려 수도 당연히 평양도 있었으니까 고구려의 싸움은 이거 다룬 건데 이때 당시에 고구려 왕은 아까 얘기했었듯이 얘는 고국 원왕이고요. 이 백제 왕은 근초고 왕입니다. 그래서 371년에 이 근초고 왕 백제 전성기 때 전투 사례를 다룬 게 이 문제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또 사실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특정 시기 이후에 있었던 사실은 문제 사료를 모르더라도 선지 내에서 가장 마지막에 발생한 것만 고르면 문제를 충분히 다 풀 수 있다는 것을 절대 까먹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선지 분석해보면 1번 유리왕이 졸본에서 국내성을 선도했다고 하는데 이건 거의 1세기예요. 이거 3년. 그러니까 거의 1세기 중에서도 거의 이제 기원 후가 시작되는 진짜 그 시적쯤이기 때문에 당연히 너무 옛날이고요. 미천왕이 낙랑군을 축출하고 영토를 확장하였다. 얘가 그나마 이 중에서 시기가 제일 근접한데 얘는 4세기 초반이에요. 313년쯤이라 이전이고요. 소수림 왕이 불교를 공인하고 율령을 반포하였다. 네,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371년인데 이게 연도가 좀 불명확한데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거의 370 한 3, 4? 거의 그쯤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고국 원왕이 사망한 이후에 고구려의 부흥을 위해서 한 3명의 완벽한 왕이 3명 나왔는데 그게 소수리왕, 광개토대왕, 장수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고국원왕 이후에 이런 소광장 세 왕이 어쨌든 간에 고구려의 부흥을 위해서 활동했다. 그 포인트를 이해하시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4번 고국천왕이 을파소 동령하고 진대법을 실시했다는데 자 이거는 2세기예요. 2세기. 이쯤이어가지고 이전이고요. 유두자사 광구검이 이끄는 군대가 환도성을 함락했다고 하는데 자 이거는 3세기쯤이에요. 근데 이거 그 이선지가 좀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지를 조금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실제로 문제로 나오면 되게 어렵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이 특히 환도산성이요. 그래서 어쨌든간 시기는 이전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아 참고로 이 왕 시기는 동천왕 시기입니다. 뭐 외워보실 분들은 외우세요. 6번 가나사의 시기 있던 사실로 옳은 것. 자 이것도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작년 이 유형에 비하면 문제를 너무 쉽게 만들어가지고 제가 보기 이 문제까지는 솔직히 그냥 사료 재탕이에요. 아마 다음 회차부터는 이 문제 더 어렵게 만들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너무 쉽게 냈어요. 그래서 물론 제 눈에 쉽다는 게 아니라 이 문제는 시기를 더 조밀하게 내면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조건에서 쉽다고 하는 거니까 오해는 없기 바랍니다. 아무튼 기본적인 틀을 설명드리면 이 문제는 조금 삼국시 통일과정 그 틀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일단 대야성 전투를 통해 가지고 의저항식에 백제 윤충 장군이 김춘추의 가족을 다 죽였어요. 그래서 김춘추 씨께서 빡쳐가지고 김춘추가 보장왕의 군사를 요청해요. 자 저기 백제한테 복수하고 싶은데 군사 좀 주세요 하니까 그 보장왕 씨께서 중령과 마목현 그러니까 니네가 뺏어간 땅을 안 돌려주면은 군사 안 주겠다 해가지고 김추추가 거절했어요. 대화가 안 통하니까 당연히 군사 누가 주겠어요 이걸. 그러니까 이번 당나라 넘어가가지고 거의 울면서 하소하면서 당나라 형님 당태종 형님 우리 군사 좀 빌려주시면 안 돼요 하니까 야 멋있다 머리까지 오니까. 그래서 이때 당시 나당 동맹이 체결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복수전이 시작했는데 복수전 첫 번째 백제가 멸망했습니다. 뭐 황산벌의 계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황산벌의 계백 맞서 싸운 관창. 그래서 백제가 멸망한 뒤에 백제 부흥 운동이 일어났었는데 흑치상지, 도침, 복신, 부여풍 등 활동했었고 추가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백강 어기에서 군사를 만났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 나당 연합군이랑 당시에 이 백제 그리고 외나라가 같이 싸웠어요. 그러니까 이 나당 연합군이랑 백제 외 군대가 한판 붙었는데 이거를 663년에 백강 전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백제 부흥운동 시기는 여기 들어가요. 물론 당연히 백제가 지긴 했지만 아무튼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백제 멸망했으니까 고구려를 멸망해야죠. 아까 제가 말한 668년에 평양성 전투 그리고 당연히 고구려 당연히 부흥운동 하겠죠. 이때는 고구려가 다시 강성해진다고? 그건 안 돼 하면서 고현무, 건모잠, 안승을 외우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674년에 보덕구 건립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당나라가 하도 욕심을 많이 부리니까 신라랑 당나라가 매소성이랑 기벌포 전투에 싸웠는데 그게 여기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상으로는 고구려 멸망하는 내용이 나오든지 고구려가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내용이 나와야겠죠? 1번 장문유가 당의 등주를 공격했다고 하는데 자 이거는 당연히 발해가 그 건국된 시기는 애초에 이 삼국시대 통일이 완성된 시기보다 뒤이기 때문에 시기가 안 맞고요.
원광이 왕명으로 걸사표를 작성했다고 하는데 얘가 좀 시기가 진평왕 시기라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어쨌든가 삼국시대 통일보다는 조금 앞이에요. 그래서 시기가 안 맞고요. 아 참고 이거 675년입니다.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대승 거두었다. 이거 영양왕식인데 역시 시기 조금 더 앞이에요. 김춘추가 당해 군사동맹 선사시켰다. 지금 나당동맹은 여기 있잖아요. 근데 지금 처음 문제 시점은 백제 부흥 운동이니까 조금 앞이네요. 이게 제일 앞이겠네요. 아무것도 관련 없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고민했다면 4번 아니면 5번 중에 고민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건모담이 안승을 왕으로 세워 부흥 운동을 벌였다는 이해가 이 사이에 들어가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됩니다. 7번 밑줄은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있겠는데 뭐 이거 문제 무난하니까 사실 발해 문제가 키워드를 어렵게 내면은 문화유산을 내던지 선지에서 좀 어렵게 내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렇게까지 포인트를 어렵게 내진 않은 것 같아요. 일단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이런 거 알아두시면 좋은데 일단 첫 번째 이 국가를 세운 대조영 그리고 이 대조영을 원래는 고왕이라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 아들 무해가 왕위에 올랐다고 하는데 얘가 무왕이에요. 우왕. 그러니까 대조영 다음에 무왕. 그리고 사실 이 한능검에서는 대조영이 뭐 고왕이고 이런 것까지 몰라도 되긴 해요. 사실 무왕, 문왕, 선왕 이 세 명만 외우면 돼요. 성왕 말고 선, 니은 아무튼 그거 외에도 기본적인 키워드인 뭐 해동성국이라던가 이 국가의 지방 행정 제도인 오경시법 62주 보고서 발해를 추론하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냥 솔직히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발해 유형을 공략하려면 가장 먼저 외워야 될 키워드 세 가지가 뭐냐면 오경시법 62주랑 해동성국이랑 교육기관인 주자감 이 세 가지만 외우시면 엔간한 문제 기본적으로 풉니다. 이게 제일 기본이에요. 근데 심화편 당연히 이거보다 공부를 더 하시는 게 맞습니다. 1번 정사회의를 개최하였다. 이거 백제고요. 고구려는 제가웨이, 신라는 화백회의, 구소당 십정의 군사 조직을 갖춘 거는 이건 통일신라고요. 욕살, 철역은지 등의 지방관을 둔 거 이건 고구려고요. 4번 인왕, 대응 등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 인안은 무왕이 사용한 연호 그리고 대흥은 문왕이 사용한 연호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고요. 5번 광평성을 비롯한 각종 정치기구를 마련한 건 이건 후고구려랑 관련된 거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8번 밑줄근 이 인물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자, 이 인물도 진짜 맨날 선지로 나오고 더럽게 안 나오다가 드디어 오랜만에 문제로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고대 시대에선 여러분들이 외우면 좋을 만한 인물이 한 6명밖에 안 되거든요. 뭐 김유신, 연개소문, 최치원, 장보고 그리고 얘 정도? 나머지는 뭐 승려 유형 빼고는 사실 더 외울 만한 인물이 없긴 해요. 그치 인물 유형 낼 만한 얘는 그 한 5개, 6개 정도 외우면 되는데 이 인물은 선지로 자주 나오는데 최근에 문제로 거의 안 나오다가 진짜 오랜만에 나온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나머지는 몰라도 최소한 이거는 여러분들이 오답을 똑바로 했다면 알았어야 돼요. 한자의 운과 훈을 차용한 이두라는 언어를 만들었다. 이게 진짜 지금까지 기초에서 한 제가 10회분 본 것 중에 최소 3번 내지 4번 나온 게 이선지예요. 그래서 이두를 창작 보자마자 아 설총이다 바로 나왔어야 돼요. 근데 이 출제자님께서 너무 친절해가지고 원효의 아들이라는 포인트까지 줬어요. 야 이 정도는 문제 풀어야죠 설총인 거. 그러니까 파괴승의 아들 설총. 사실 제가 보기 이두 보자마자 풀었어야 되는데 3점 정도 준 거 보면 문제를 그래도 최대한 쉽게 준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거 헷갈리신 분들은 정답 선지는 잘 몰라서 헷갈리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 정도면 오답 선지가 어려운 편은 아니었어가지고 충분히 한 5회분 정도만 분석했더라도 푸는데 무리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1번 향가 모음집인 3대 뭐 편찬했다는데 이건 진성여왕 시기에 잘못 적었다. 각간 위홍이랑 그러니까 각간이란 칭호를 가진 위홍이라는 인물이랑 대구화상이라는 인물이셨습니다. 관련 없고요. 진성여왕에게 시무책 12호를 올린 거 이거 최치원이고요. 화랑도의 규범으로 세속 5개를 제시한 거 얘는 원광이고요. 외교 문서 작성에 능하여 청방 입문표를 지은 이 인물은 강수여가지고
정답은 국왕에게 좋아하는 내용인 화한계를 지표했다. 얘가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화한계란 게 뭐냐면 말 그대로 할미꽃이랑 뭔가 예쁜 장미 같은 두 꽃을 두고서 뭔가 장미처럼 뭔가 겉으론 되게 이뻐 보이는 뭔가 달콤한 말만 아는 신화보다는 할미꽃처럼 뭔가 못생기고 뭔가 충고하는 거, 잔소리하는 거 듣기 싫잖아요. 듣긴 싫지만 저런 걸 더 가까이 할 것을 주장하는 그런 일종의 건의문 같은 거라 상소 그런 걸 보시면 돼요. 아무튼 정답은 5번이고 참고로 이거는 신문왕 시기에 설총이 올린 거다. 그건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문왕 시기에 올린 거예요. 9번 밑줄근 시기에 볼 수 있던 모습으로 적절한 것.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나왔던 기출 키워드 정확하게 아신 분들이 풀었을 거예요. 나머지 다 볼 필요 없고 해공왕이 피살된 이후 왕위 쟁탈전이 치열했던 시기. 물론 여러분들이 이 민해왕이라든가 희강왕 같은 풀 수 있겠는데 솔직히 왕이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분들 현대시대 뭐 통합사까지 다 공략해야 되는데 이거 다 외우실 거예요? 시간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기출에서 이 통일신라 하대를 내면은 해공왕이 피살된 시기가 780년 이후예요. 그래서 이 통일신라 하대는 해공왕이 피살된 이후 이렇게 뭔가 왕위 쟁탈전이 치열했던 시기다. 거의 이렇게 줘요. 그러니까 이 표현 냈다. 그냥 통일신라 하대를 낸 거구나. 기출 극빈출 표현이니까 그냥 이거 외우세요. 헷갈렸다면. 그러니까 이걸 내면 그냥 통일신라 하대 사회상 낸 거예요. 보통 이 통일신라 하대를 이 기점을 샀기 때문에 이거 그냥 표현 자체를 외우는 게 맞습니다. 좀 반복된 말을 많이 했는데 1번 의창에서 곡식을 빌리는 백성 이거 고려 성동시기에 만든 거죠. 2번 망건당에서 대담을 나눈 학자 이건 고려 충선 왕이 만든 거예요. 관련 없고요. 해민국에서 약을 받아가는 환자 이거 저도 왕이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고려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창이나 해민국은 다 고려 시대 사회 기구라서 애초에 안 맞아요. 4번 화암일승 법계돌 저수란 승려 얘는 의상이 활동한 시기가 삼국시대랑 통일신라 시기를 아주 살짝 걸치는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그냥 삼국시대로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통일신라까지 오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이 만든 시점을 고려한다면. 그래서 정답은 청해진을 거점으로 해적을 소탕하는 병사. 자, 청해진 누가 만들었어요? 장보고가 만들었죠. 근데 장보고는 이 통일신라 하대 때 활동한 대표적인 인물이 맞기 때문에 이 시기에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0번. 가 왕의 재위 시기에 있던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뭐 문제 내용 자체가 키워드가 어려운 편은 아니에요.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한 개만 제대로 이해했더라도 이 문제는 충분히 풉니다. 보시면 첫 번째 명줄순식에 투항하자 왕씨성을 내렸다고 해요. 이거를 조금 전문 용어로 말하면 사성 정책이라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성을 이렇게 주었다. 그래서 이 호족들에게 자기의 성을 이렇게 줘가지고 호족들을 포섭하기 위한 정책도 펼쳤었고 근데 솔직히 이건 몰랐더라도 정계와 계백 요소라는 그런 왕과 그 신하들에게 뭔가 예절과 도리 등을 가르친 이건 진짜 선지로 너무 많이 나왔고 흑창도 너무너무 많이 나왔어요. 제가 보기에 이건 10회분 내에서 얘 합치면 최소 5번 나왔을 거예요. 두 개 합치면. 그래서 이걸 보고서 왕건을 추론하는 건 너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 문제의 포인트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왕건이와 관련된 거니까 보시면 1번 개국공신에게 역분전을 지급하였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개국 공신에게 지급한 토지, 인품과 공로를 기준으로 지급한 역분전 정답이고요. 외침에 대비하여 광군을 조직한 얘는 정종 시기의 역사도 사실이고 광덕, 준풍 등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한 건 광종 시기의 역사도 사실이고 관악진을 목적으로 양영고를 운영한 건 예종 시기의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전두감을 설치하여 해동통보를 발행한 거는 숙종 시기의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11번. 다음 상황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거 있겠는데 일단 이 문제 생각보다 틀리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솔직히 문제 안 어렵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이 문제 틀리신 분들은 왜 틀렸냐면 평소에 왕건, 광종, 성종밖에 안 외워가지고 틀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뭔지를 모르니까 나 왕건, 광종, 성종 외에 왕 순서 모르시는 분들은 이 문제 다 틀렸을 거예요. 저한테 배웠다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고려시대 전기의 왕은 태해, 정광, 경성, 목,
그리고 현까지는 제가 외우라요. 그러니까 다른 시기는 모르겠는데 고려에서 얘네 8명 정도는 순서를 외우라고 해요. 근데 이 왕규의 난 같은 경우 해종 시기에 발생했었고 이 강조의 정변은 목종 시기에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포인트를 잡고서 이 문제 풀었다면 어차피 앞에서 얘는 이미 나왔잖아요. 그럼 당연히 뭐 광종 아니면 성종이겠네만 생각했어도 정답은 2번인 거예요. 근데 얘네를 뭔지 모르니까 아마 찍으신 분들 대부분 다 제가 보기에 3번 찍었을 것 같아요. 왕 순서 안 외워가지고. 그래서 사실 이건 연도 문제를 하기에도 애매한 게 고려시대 전기의 왕이 책에 다 있고 그것만 외웠다면 이 문제 쉽게 푸는데 그거에 대한 기초적인 훈련이 안 돼 있어가지고 이 문제를 또 틀리신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시점까지 와가지고 어려운 문제라고 전 평가를 못 해주겠는 게 이게 55회 때 한번 이런 경향이 나왔고 59회 때도 이런 경향이 한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고려전기 왕 순서도 외워야 돼요. 이미 기초에서 2번이나 보여줬는데 지금 3번째까지 와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신다는 거는 기초를 정말 잘못 파악하신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점을 틀렸다면 좀 여러분들이 좀 진지하게 한번 재고해 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좀 잔소리가 길었는데 본론 돌아오면은 처음으로 12목 설치했단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려 성종 시기는 일종의 지방 행정 제도랑 관련된 게 많은데 그 대표적인 거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지방 행정제도 좀 이런 거 나눈 거. 그러니까 지방 행정제도 같은 거 정비한 12목이랑 관리인 향리제를 정비한 거. 그리고 일종의 교육의 목적으로서 경학 박사랑 의학 박사를 파견했다. 한 명씩. 그 세 가지를 낸 게 포인트예요. 사실 이것들을 보고서 고려 성종 시기의 역사적 사실을 고른 건데 이거 접근이 안 됐다면 그건 진짜 큰일 난 거고 됐더라도 이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접근할 필요가 있었다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좀 그런 걸 이해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12번. 가 국가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걸 이겼는데 어디 보자. 이 문제는 맨날 나왔던 그 유형이네요. 이게 여러분들이 항상 고려시대 외세방어 유형은 거란, 여진, 몽골, 홍건적, 왜구의 흐름을 내는데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셨다면은 얘 때문에 조금 포인트를 살짝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솔직히 이 정도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초조대장경은 말 그대로 거란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서 현종 시기에 가능한 거고 팔만대장경은 몽골이랑 관련된 거를 포인트로 잡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그런 점을 주의하셨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팔만대장경은 몽골, 초조대장경은 거란. 그래서 사실 그거 외에도 이 나주로 피란한 고려 현종이라고 하는데 이게 2차 침입 시기예요. 그러니까 1차 침입은 성종 시기에 발생했는데 2차랑 3차 침입은 현종 시기에 발생했었거든요. 특히 2차 때는 방심하다가 이 현종이 나주까지 도망갈 정도로 조금 큰 침입이었다? 좀 그런 느낌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졸 정변 이후에 이게 발생한 거기 때문에 그 흐름도 좀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자, 1번. 박일일본의 근거지를 토벌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왜구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굳이 따지면 스시마성 정벌인데 아무튼간 거란 아닙니다. 2번. 초총부대를 나선 정벌에 파견했다. 이거는 대응이라고는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어쨌든 조선이 청나라에게 이게 군사를 지원해준 거기 때문에 애초에 시기가 안 맞습니다. 3번 개경을 방어하기 위해 나성을 축조했다. 얘가 정답이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천리장성을 축조했다. 얘까지는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 3번이고요. 4번 압록강 상류 지역을 개척하여 사군을 설치했다고 하는데 이게 조선 세종 시기에 여진이랑 관련된 거예요. 여진. 그러니까 그 얘네들 좀 몰아내고 나서 좀 이렇게 영토를 확장했다. 좀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5번 국방 문제 논의하기 위해 비변사를 신설하였다. 이거는 굳이 따지면은 이거는 삼포 외란을 계기로 좀 나왔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아무튼간에 이거 시기 자체가 지금 고려 시대가 아니고 최소한 조선 시대 중종 시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시기 자체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13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말 그대로 승려 유형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냥 맨날 나왔던 기출 그냥 그대로 복붙한 거라 뭐 문제를 푸는 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보시면
첫 번째, 문종의 아들이 나왔어요. 일단 이 승려 왕족 출신이에요. 그리고 흥왕사, 이 승려랑 관련된 사찰이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국청사, 두 번째 흥왕사입니다. 그리고 신편 제종 교장 총록이라 해가지고 이건 말 그대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동아시아의 불교 서적들을 수집하여 정리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주도로 불교 경전 등을 정리하는 산업을 가능한 게 이 인물인데 바로 의천입니다. 의천과 관련된 키워드 뽑으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의천은 좀 그런 식으로 외우면 좋아요. 애초에 왕족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뭔가 왕족 출신이니까 왕족, 왕. 그리고 이름 더럽게 어려워요. 국가 단위로 불교 경전 간행사업 할 정도로 규모도 대규모로 해요. 그러니까 왕족 느낌 나는 거, 높은 느낌. 국가 왕족 출신, 왕족 출신, 그리고 천태종, 하늘천. 높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느낌, 국가 느낌, 그런 느낌이 느는 단어들만 이렇게 찍으시면 다 풀 수 있어요. 뭐 아무튼가 이거는 이 인물이 만든 대표적인 종파거든요. 아무튼간에 이 의천이랑 관련 대표적인 키워드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고요. 2번 불교 개혁을 주장하며 수선사 결사를 조직한 건 얘는 진울이 되고요. 선문 염송집 편찬하고 유불일치설을 주장한 거 얘는 해심이 됩니다. 불교 관련 자료 중심으로 삼국유사를 집필한 거 얘는 일연이고요. 자, 마지막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순례하고 왕호 천추국전을 남긴 거 얘는 해초랑 관련된 키워드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됩니다. 14번 가 달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거 얘기했는데 야, 이 문제가 3점이라고요? 너무 개꿀이었어요. 실제로 이 문제 틀리신 분들 많은데 전 진짜 이 문제 틀린 거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이걸 왜 틀려요? 이거는 그냥 출제자님께서 나 올해 이 유형 꽂혔으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이 회차 이전에도 61회쯤부터 계속 이 유형에다 밑밥을 미친 듯이 깔았어요. 그래서 그냥 보자마자 저는 야, 제가 실제로 시험 전날에 만든 저격 특강에서 제가 이 꼼수만 외우라 했어요. 뭐냐면 이자겸의 묘는 무서워. 얘만 외웠으면 이 문제는 10초 안에 먹는 거예요. 뭐냐면 고려 인종 시기부터 무신정권 시기까지의 흐름을 내는 문제가 있는데 저는 그걸 크게 이자겸의 난부터 무신정변 시기 사이의 역사도 사실 유형을 내거든요. 보시면 첫 번째 이자겸과 척준경이 왕을 위협하여 난궁으로 거처를 옮기겠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첫 번째 흐름은 이자겸의 난이에요. 인종 시기의 대표적인 외척인 이자겸 씨께서 권력을 막강하게 누렸는데 왕 자리까지 위협할까봐 먼저 왕이 얘를 견제하려니까 먼저 통수를 쳐가지고 지가 나는 일으킨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런 흐름 속에서 내부적으로는 외척 세력들이 깽판쳐, 외부적으로는 외세들이 공격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금나라의 4대 수용 요구를 받은 게 이자겸인데 외부적으로도 외세들이 침략하려고 해. 내부적으로는 외척들이 깽판쳐. 그런 상황 속에서 묘청이라는 인물이 따랑 등장하면서 서경으로 천도할 거 주장했었는데 이게 실패해가지고 얘가 반란을 일으키면서 국호를 대위, 연호를 천기로 하는 묘청의 난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첫 번째 흐름은 얘가 되는 거고 두 번째 흐름은 얘가 되거든요. 그 이후에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더 왕권이 약화되는 시점쯤에 이르러서 문신에 비해서 무신에 대한 차별이 너무 심각하니까 정중부등이 문신들을 다 죽이는 일종의 무신정변을 일으켰어요. 제가 다 지금 안 적어놨는데 한 번 정리하면 이건 이자겸의 난, 얘는 묘청의 난, 그리고 얘는 무신정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쉽게 암기하기 위해서 이자겸의 묘는 무서워! 이렇게 외우라는 거예요. 이 흐름 외우면 이 문제는 그냥 딱 봐도 그냥 10초 안에 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유형을 흔히 고정형 시기 흐름 문제를 하거든요. 이자겸의 묘는 무서워 아시면 이거 그냥 10초 안에 푸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좀 빨리빨리 점수를 먹어야 총점에서 점수 쉽게 확보할 수 있고 더 명확한 풀이가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이런 문제 헷갈렸다. 앞에서 출제자 이런 문제 많이 냈는데 아직 내가 기출 틀을 모르니까 이런 걸 보충해야겠다. 그런 느낌으로 공략을 하셔야 조금 더 문제를 쉽게 풉니다. 자, 15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거 얘기했는데 이거는 뭐 맨날 최근에 맨날까지는 아니어도 최근에 조금 빈출도가 많이 높아진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상 유형인데
고려시대 사회상 유형은 보통 내면은 원 간섭기 시기에 냈을 확률이 높긴 높아요. 이거는 제가 뭐 뇌피셜 하려는 게 아니라 시기별로 낼 수 있는 사회상 유형이 좀 정해진 시기가 있는데, 뭐 고대 시대의 경우에는 통일신라 하대를 잘 내고요. 고려 시대는 그게 원 간섭기가 될 확률이 높고요. 조선 시대는 조선 시대 후기가 될 확률이 높아요. 좀 그런 꼼수가 있는데 뭐 그런 거 몰라도 일단 보시면 일단 기철이 나왔어요. 대표적인 관문 세족이죠. 여러분들 이 기철이 형님은 좀 외우셔야 돼요. 다른 검문세적 몰라도 기철이 형님, 그러니까 불꽃 패드립 하시는 이분은 좀 외우셔야 돼요. 아 죄송합니다. 이거 좀 개소리였고. 그리고 충무강 시기에 그런 정치 개혁을 위해 설치한 정치 도감이랑, 그리고 이 시기에 뭔가 그런 인사권에서 간섭을 심하게 남겼던 정동행성 이문소, 그러니까 권문세족, 그리고 이 시기랑 관련된 대표적인 두 기구의 이름을 보고서 이 시기는 원 간섭기 시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눈치를 챘어야 돼요. 그럼 원 간섭기 시기인 거 보면은 1번 농사직서를 편찬하는 학자, 이건 조선시대의 세종시기입니다. 관련이 없고요. 초량에 관해서 교육한 상인, 이건 조선시대 후기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고, 도평의사사에서 회의하는 관리, 정답은 얘예요. 실제로 이 시기에는 도병마사를 도평의사사라는 기구로 개편했는데, 이 기구가 나중에 이 조선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권문세족의 그런 권력 회의기구 이런 걸로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좀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규장과 검서관으로 근무하는 서얼은 역시 똑같이 조선시대 후기고, 빈곤과 응시를 준비하는 육두품 유학생은 통일신라에 나타났기 때문에 시기가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이에요. 그러니까 좀 요약하면은 원 간섭기 시기를 가리키는 키워드가 몇 개 있어요. 그 정동행성이라던가 아니면 도평의사사라던가 관문세족이라던가 뭐 병발 및 호복이라던가 그런 키워드 몇 개 있기 때문에 그냥 보자마자 이거 낸 거구나, 그걸 파악하라는 게 핵심이에요. 16번 가 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자 제가 맨날 알려주는 진짜 빈출 꼼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10번대에서 경제를 냈으면 거의 90% 가까이 고려시대를 냈기 때문에 여러분들 6가지 키워드만 외우시면 돼요. 뭐냐면 건원중보, 해동통보, 활구, 그리고 화폐 키워드, 그리고 병난도, 예성강, 그리고 경시서, 이 6가지 여러분들이 좀 포인트로 가져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정답 키워드 이 6 중에 네요. 사실 이 문제는 포인트를 보시면 어 여기서 여기 있다. 이 예성강이랑 병난정, 그러니까 병난도 그냥 근처에 있는 건데 이 두 개를 보고서 고려시대에 유추하는 건데 여기 활구 있죠. 그러니까 거의 정답 키워드가 여기 내에서 거의 90%가 나와요. 내봤자 포인트를 거의 2가지만 더 외우면 다 풀 수 있습니다. 전시과라 해가지고 전지 플러스 시지를 지급했다는 거라던가, 아니면 서적점, 다점 등의 관영 상점을 운영했다. 이 2가지만 더 외우면 엔간한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고요.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었다. 고구려입니다. 동시에 설치되어 시장을 감독하였다. 신라고요. 계약조가 체결되어 일본과 교역한 거는 조선시대 전기의 사례고,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덕대가 등장한 건 조선시대 후기이기 때문에 시기가 다 안 맞습니다. 정답 2번이에요. 17번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사실 이 문제도 굳이 정확하게 따지면은 직전의 차의 문제를 그대로 응용한 거예요. 왜냐하면 직전의 차에서는 고려시대 문화유산 사례로서 이 정답 선지를 했고, 이번에 잘못 말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회차 때는 이 문제에서 정답이 된 키워드를 문제 키워드 줬어요. 그러니까 이 땡땡 시대의 문화유산 대표적으로 이 사례 준 건데, 이번에 그냥 그걸 정답을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회차 보면서 고려시대 문화유산으로 이런 게 있었구나, 그것만 여러분들이 주목했다면 그때 봤던 게 또 나왔네, 이렇게 기출 연계를 체감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냥 이런 거 있구나, 또 안 나오겠지, 난 건축물 싫어하는데, 그러시면 이런 거 못 푸는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출제자가 이런 걸 또 문제로 낼 수 있겠구나, 그런 걸 파악하는 게 기출 분석이거든요. 보시면은 사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충청남도 예산군 보다도 끝났어야 돼요. 정답은 1번이에요. 이것만 봐도. 왜냐면
제가 건축물 유형을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게 뭐냐면 솔직히 이거 생김새 몰라도 풀어요. 왜냐면 건축물 유형은 여러분들에게 그 정도까지 시키면 너무 암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밑에다 줘요. 그러니까 이 건축물 생김새 뭔지 몰라도 이름 갖다가 풀 수 있는데 제가 이런 식이에요. 뭐 예산 수덕사 대웅전, 뭐 구례 화엄사 각황전, 영주 부속사 무량수전, 안동 봉정사 극락전, 보은 법주사 팔상전. 전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뭐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건축물 보자마자 이게 어느 지역에 있는지까지 다 외워두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고요? 이게 힌트로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이 건축물 유형 가장 쉽게 외우려면은 그냥 보자마자 예산 수덕사 대운전, 안동 봉정사 극락전 이런 식으로 지역이 바로바로 튀어나오게 외우면 진짜 문제풀이에 도움이 돼요. 근데 여기에다가 뭐 맛배 지붕의 주심포 양식, 사실 주심포 양식은 얘네 셋 다 해당되기 때문에 애매하고 맛배 지붕도 얘네 둘은 해당되니까 좀 어려운데 여기선 충녀랑 34년이라는 정확한 건립 연대를 알 수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 건립 연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고려시대 건축물이라던가 이 충청남도 예산군 두 개 중에 가지고 풀어야 되는 문제였어요. 이 나머지 두 개는 조선시대 후기의 사례이기 때문에 애초에 시기가 안 맞고 부석사 무량수전은 이 건축물 내부에 소조열의 자상이라는 그런 통일신라의 불상 양식을 계승한 불상이 하나 있는 게 포인트고 봉정사 극락전은 그 건립연대를 그러니까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라는 의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내부에 불상 있는 거, 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다. 이런 핵심 키워드 각자 있거든요. 그냥 그것만 외우셔서 문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물 이거 생기세 보는 게 아니라 각 건축물이랑 관련된 키워드가 뭐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정답 1번이에요. 18번 다음 대화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 자, 이 문제는 앞서 제가 얘기했었던 14번이랑 거의 비슷한 유형이에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주목하셔야 될 게 뭐냐면 사실 이것도 선지에서 제일 마지막 발생한 것만 보면 풀 수 있는데 이번에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꼼수는 이 흐름이에요. 이건 그냥 제가 적어드릴게요. 자, 최영의 주도로 요동정보를 추진되었는데 그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사불가로를 내세우면서 이 군사를 다 되돌리는 위화도 회군을 단행했어요. 그래서 최영과 맞짱 떠가지고 이긴 다음에 이 신진사대부랑 신흥 무인 세력의 권력을 먹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정도전과 조준의 건의로 과정법을 시행하고 나중에 그 누구야 그 정몽주가 하도 반대를 했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해가지고 조선이 건국되면서 뭐 경복궁도 짓고 그러니까 경복궁 내 뭐 근정전, 뭐 강령전 이런 짓는 궁궐 건립 같은 게 단행된 흐름이 그 또 핵심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흐름은 뭐냐면 조선 시대 건국 과정 유형을 다룰 때 가장 빈출 흐름이거든요. 이것도 그냥 외우세요. 이거 그냥 기출에 나오는 그냥 빈출 흐름이에요. 그냥 이 흐름 자체를 가지고 문제를 내니까 실제로 지금 문제 시점은 최영에게 정하여 요동정보를 추진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원나라 멸망하면서 철령이란 곳이 있는데 그 철령 이부 이 지역을 명나라 갑자기 혼자 지가 먹어버려가지고 야 갑자기 명나라 오자마자 왜 영토 뺏어가 우리 영토 넓힐 기회인데 하면서 우리가 이 영토를 뺏어버려야 되는 게 아니 하면서 최영 요동정보를 추진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뽑아 먹을 정답은 이 셋 중에 한 개이다. 근데 이 한 개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정답이다. 이것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동형 흐름 문제 빨리빨리 먹어야 여러분들이 점수를 쉽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1번 윤관이 별물만 이끌고 동북구성 축조하였다. 이거 다 적어드리면 참고로 이거 적을게요. 자, 이 요동정벌이랑 위화도 해군은 우왕 시기에 발생한 겁니다. 근데 얜 예종 시기여가지고 애초에 시기가 너무 앞이고요. 강동육주 획득한 거 얘 성종입니다. 역시 시기 앞이고요. 배둥선 이끄는 삼별초가 용장성에서 항전한 거 이거 13세기 후반쯤인데 삼별초가 항전한 시기쯤이면 원종 시기거든요. 그냥 사실상 이제 무신정권 시기가 시작될 점 근처이긴 한데 아무도 관련이 없고요. 최후가 강화도로 도읍을 옮겨 장기 항전을 준비한 거 얘는 고종 시기이기 때문에 역시 시기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19번 밑줄근 이 왕의 제위식이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솔직히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맨 윗줄만 보시고도 풀었어야 돼요. 경국대전 사실 이것만 봤더라도 이 문제는 끝났어요. 조선시대 성종시기다.
제가 대충 하시려는 게 아니라 진짜 이게 끝이라서 그래요. 사실 세조 때 이후 왕이니까 뭐 예종은 거의 안 나오니까 사실 성종밖에 안 내는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한능검 준비한다면 조선시대 법전 5개는 알아야 돼요. 조선 경국전, 정도전, 경국대전, 성종, 속대전, 영조, 대전 통편, 정조, 그리고 대전 회통은 흥선, 대원군. 이 5개 흐름은 기본입니다. 그냥 그거 물은 거서 더 설명할 게 없어요. 1번, 독립된 간쟁 기관으로 사관원이 설치되었다. 이거는 조선시대 태종과 관련된 겁니다. 함길도 토착 세력인 이시해가 난을 일으켰다. 이건 조선시대 세조 시기의 역사적 사실이고요. 직제가 개편된 홍문관에서 경연을 주관하였다. 정답 키워드가 조금 독특하긴 했어요, 평소보다. 뭐냐면 이 홍문관이란 거는 세종 시기에 지편전을 계승한 일종의 학술 연구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세종 시기는 지편전, 성종 시기는 홍문관, 여러분들이 외우시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고요. 4번, 지편전 관리를 대상으로 사가 독서제가 시행되었다. 야, 깜짝 놀랐어요. 아니 잠깐, 이거 한능검인데 사가 독서제? 자, 이거 뭐냐면 사실 여러분들이 이 지편전을 보고 세종시기를 추론했어야 되는데, 사가 독서제는 솔직히 말하면 공식 키워드긴 해요. 이게 뭐냐면 지금으로 비유하면은 교수님들에게 안식년을 제공한다고 표현하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아요. 뭐 대학을 또 안 나오신 분들 혹시 있을까 봐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일종의 그 학자들에게 휴가 기간을 줘가지고 니한테 공부만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연구년. 그러니까 연구할 수 있는, 그냥 공부할 수 있는 시간만 딱딱 주는 휴가 제도가 일종의 사가 독서제예요. 아무튼 이건 세종 시기의 역사 사실이라 관련이 없어요. 근데 은근 성종 같기도 할 것 같아요. 공부하는 거 얘도 싫어하는 분은 아니니까. 궁당의 폐해를 경계하기 위한 탕평비가 건립된 건 영조 시기의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20번, 기역 미음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거 물어봤는데, 자, 이 문제 어렵죠. 솔직히 이 문제는 좀 3점값을 하는데, 제가 이게 느낌이 들었던 게 뭐냐면, 얘네들을 일일이 다 해석하면 진짜 그 문제는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눈치가 있었다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명종 시기의 역사적 사실을 다뤘어요. 그러면 그 말 그대로 이 선지 내에서도 명종 시기의 역사적 사실과 관련된 것만 찾았다면은 정답을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다 1번, 왕이 어려서 즉위하여 모우가 수령첨정을 했다고 해요. 근데 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난 이유래요. 일단 1차 왕자의 난은 태조 이성계 시기 때 발생했었습니다. 애초에 연결이 안 되는데 이 모후는 문정왕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애초에 수령 청정하는 거랑 이 난 자체가 관련도 없는데, 일단 왕도 연결이 안 돼요. 두 번째, 요승을 높이고 사랑하며 불교를 숭상했다고 하는데 얘는 보우라는 승려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우라는 승려가 고려 말도 있고 조선시대 명종 시기도 있는데, 조선시대에서 그나마 좀 불교가 많이 숭상한 시기를 2개 딱 고르자면은 이 조선 세조 시기랑 이 조선 명종 시기예요. 근데 황사형 백서 사건은 애초에 천주교랑 관련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신유박해가 발생한 직후에 이 황사형이라는 인물이 편지를 써가지고 베이징에 있는 프랑스 선교사들에게 조선이 지금 망해가고 있으니까 그 함대 보내가지고 조선 좀 때려주세요 하는 말도 안 되는 편지를 보낸 게 이거거든요. 굳이 따지면 이거는 순조 시기의 사례이기 때문에 시기도 안 맞습니다. 3번, 예성 논쟁의 발생 배경을 파악한다. 얘는 현종 시기예요, 일단 시기는. 근데 부세는 무겁고 부역은 번거롭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명종 시기에 그 을사사가 발생한 다음에 윤원영 일파가 권력을 먹은 뒤 엄청나게 조세제도를 빡세게 해가지고 세금을 왕창 뜯어갔는데, 얘는 말 그대로 자의 대비에 상봉 문제를 놓고서 대립한 거기 때문에 이 부세 문제랑 그런 전례 문제, 그러니까 제사 옷 입는 거, 애초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됩니다. 자, 리을 문종하고 돌아가신 이후에 국정을 주관했다. 그러니까 명종이 이제 뭐 이제 진짜 엄마가 돌아가셨으니까 얘 진짜 간섭 받을 것도 없다, 지 힘으로 정치한다, 그런 얘긴데, 갑술왕국은 숙종 시기에 발생했어요. 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바람둥이 숙종씨께서 다시 마음이 돌아가지고, 내 송시를 왜 쫓았을까, 우리 예쁜 인형왕후를 내가 왜 버렸을까, 이런 후회한 거 과정에서 장희빈도 일단 쫓아버리고, 남인 애들이 안돼 안돼 쟤 왜 데려와 다 쫓아내고, 그리고 그런 사건이에요. 애초에 시기가 안 맞아요 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건 명종시기의 역사도 사실은 다른 문제니까 을사사화를 계기로 유님 일파가 축출되고 윤원영 일파의 소윤 일파가 권력을 먹게 된 5번이 가장 자연스러운 정답이 되는 겁니다. 21번 다음 상황이 전개된 배경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솔직히 이것도 많이 나왔던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 기억에 53회랑 59회 때 나왔었거든요. 이게 좀 재밌는 게 뭐냐면 한능검이 좀 이걸 의도하고 내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떤 거는 이렇게 일정한 그런 번호 수니까 6씩 늘어잖아요. 지금 53, 59, 65 이런 식으로 똑같은 유형을 이 틀에 맞춰서 내는 게 몇 개씩 있더라고요. 이게 좀 신기해요. 아무튼 좀 딴소리 길었는데 전날 섬산문 등이 상황도 그 모의의 차별도 인정했다. 그러니까 성산문은 대표적인 사육신이에요. 뭐 성산문, 박팽령, 하위주, 유흥부, 유성원 이게 이런 인물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외우셔야 되는 건 성산문이에요. 얘가 제일 잘 나와요. 그러니까 사육신 다 외우라. 뭐 성산문, 박팽년, 하위지, 유흥부, 유성원 이게 저는 다 외웠죠. 다 외웠는데 이거 다 외우기 힘들잖아요. 우리 외울 것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제일 잘 내는 게 성산문이에요. 그래서 이 성산문이 말 그대로 여기 나와 있는 상황, 이 상황은 단종을 말하는 건데 이 단종에 대한 그런 복위 운동, 그러니까 이 단종이 자기 삼촌에 의해 가지고 왕 위를 빼앗겼잖아요.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왕위를 빼앗긴 단종을 다시 왕으로 세우려는 그 단종 복위 운동을 주도한 게 사육신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게 발각돼 가지고 상황, 그러니까 단종에 대한 그런 권한을 이렇게 좀 낮춰버리고 얘는 유배를 보내버리고 사육신들을 처형하는 단종 복위 운동 사건을 말한 건데 그럼 그 사건에 대한 배경이 뭐냐? 근데 보통 아까 제가 말했듯이 특정 시기 이후의 역사도 사실 유형은 가장 마지막에 발생한 걸 고르면 되는데 배경의 경우에는 한 7, 80% 정도의 확률로 가장 먼저 발생한 걸 고르면 돼요. 그러니까 왜 제가 7, 80%라고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번 선지가 이 선지 내에서는 시기상 제일 먼저예요. 근데 시기상으로는 제일 먼저인데 이 문제의 내용이랑 관련이 없는 게 시기상으로 제일 먼저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시기상 제일 먼저인 게 정답이 될 확률이 높은데 이 문제랑 동떨어진 게 가끔씩 제일 먼저 나올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함정은 주의하시란 말인 거예요. 아무튼 단종복위 운동의 배경 보면은 1번 인조반정으로 북인 세력이 몰락하였다. 이건 광해군 시기잖아요. 당연히 지금 이거 참고 이거 세조 시기에 발생한 거니까 시기가 안 맞아요. 이후고요. 이녕왕후가 폐위되고 남인이 권력을 차지했다는데 이녕왕후가 폐위된 건 아까 숙종 시기의 기사왕국대입니다. 관련 없고요. 기후정난을 통해서 수양대군이 정권을 장악하였다.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느낀다면은 뭘 포인트를 못 잡냐면은 노상군이라던가 성산문이라던가 이 세조를 가리키는 수양대군 같은 이 유형 공략할 때 가장 필요한 세 단어. 그러니까 세조 이렇게 안 줘요. 단종 이렇게 안 줘요. 그러니까 그런 시험만의 기출 키워드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이 문제를 헷갈리신 분들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점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 3번이고요. 이인자를 중심으로 한 소론 세력이 난을 일으킨 거 이거 영조 시기인데 이후라서 안 맞고요. 폐비운시 사사 사건으로 인해서 김갱필 등이 처형된 거는 연산군 시기에 갑자사화를 말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세조보다 이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22번 가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자 보시면 이 문제는 여기만 보시면 돼요. 안견의 안평대군 꾼 이야기 듣고 그린 그림이다. 이거 솔직히 기출에서 너무 많이 나왔던 거라 사실 내용 자체로 너무 새로운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냥 이거 갖다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그러니까 안견이라는 사람이 그 뭔가 이상 세계를 그리었다는 그림.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들이 약간 이상세계면 옛날에 약간 좀 몽유도원 뭔가 메이플 같은 거 막 무릉 이런 거 있잖아요. 좀 그런 거랑 비슷한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몽유도원도 가리키는 건데 사실 그거 알았다면 이 문제는 뭐 바로 푸는 거라 설명 크게 안 하고 들어갈게요. 1번 이게 안견의 몽유도원도라 정답은 1번이고요. 자 나머지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2번은 김정희의 세안도예요. 이거는 김정희가 제주도에서 유배되었을 때 제자가 서적을 몇 개 갖다 줬다는 거에서 감사하다면서 답례로 그림을 그려준 게 이거입니다.
관련 없고요. 3번은 얘는 김홍도의 옥순봉도란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김홍도는 뭐 씨름하고 서당 이런 거 생각할 수 있는데 김홍도도 뭐 인물화, 초상화 이런 것들 좀 그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 가끔씩 이런 함정도 나온다는 걸 좀 주의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4번은 강희안의 고사관수도예요. 이거는 그냥 인간의 내면 세계를 표현했다고 하는 조선시대 전기의 대표적인 그림인데 아직까지는 정답으로 제가 나오는 거 못 봤어요. 관련 없고요. 5번은 이거는 정선의 인왕제색도입니다. 대표적인 조선시대 후기의 진경산수화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 1번입니다. 23번 밑줄근 이 전쟁 중에 있던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자, 이 유형은 여러분들이 맨날 공략할 줄 알아야죠. 이거 정말 잘 나오는 유형이에요.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보통 조선시대 후기를 내면은 전쟁 유형을 반드시 내는데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은 맨날 나온 유형이라서 그냥 한 개쯤 무조건 나오겠다 생각하시고 공략하는 게 좋은데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포인트는 김상용이에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병자호란 중에서 병자호란 관련된 사실 유형이 훨씬 공략하기 쉽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 키워드만 기하시면 돼요. 뭐냐면 백마와 두 마리의 용 그리고 멍구 이것만 기억하면 문제 다 풀어요. 뭐냐면 이 백마는 임경업이란 인물이 백마산성에서 항전했었거든요. 그리고 두 마리의 용은 여기 적혀있는 김상용이랑 여기 적혀있는 김준용이에요. 두 마리의 용 그리고 멍구는 누구냐면은 김하 지역에서 항전한 홍명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마와 두 마리의 용 그리고 멍구 이 네 명의 인물만 외우면 이 문제를 그냥 먹고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제시한 암기법 꼭 외우세요. 본론 돌아오면은 이 인물은 이 병자호란이 발생했었을 때 그 강화도에 종묘의 신주를 들고 가서 순전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남대 왕실의 그런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임경업이라던가 이 김준용, 홍명구 이런 인물들 진짜 싸운 인물인데 얘는 진짜 왕실을 지키기 위해서 활동했었던 병자호란식의 인물이다. 이렇게 좀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하였다. 이거 임진왜란이라 관련 없고요. 강홍림이 사르 전투에서 참전하였다. 이거는 광해군 시기 역사도 사실인데 이건 인조시기에 발생한 거랑 관련이 없고요. 4번 김종소가 두만강 이때 육진을 개척했다고 하는데 이건 조선시대 세종시기의 역사도 사실이라 관련이 없고요. 곽재우, 김천일 등이 의병장을 활약했다고 하는데 역시 이것도 임진왜란이랑 관련된 거기 때문에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24번 가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얘기했는데 앞서 조선시대 전기왕 문제 많이 나왔다면은 후기왕 문제 나오는데 보통 영조 아니면 정조 내요. 그냥 솔직히 이걸 그냥 나온다 보시면 돼요. 포인트를 잡아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화성. 그러니까 이 왕의 경우에는 좀 문화유산을 많이 내는데, 그러니까 그런 기록유산 말고 진짜 문화유산을 많이 내는데 대표적으로 내는 키워드가 수원화성이랑 장용용 말고 수원화성이랑 배다리입니다. 근데 특히 화성을 정말 잘 내요. 근데 여기에다가 부친인 사도세자 나오면 그냥 얘는 정조예요. 그러니까 영조는 가족 키워드 잘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영조가 사도세자를 뭐 뒤주에 가뒀다 생각보다 안 나와요. 근데 정조의 아빠가 사도세자다? 이건 의외로 엄청 잘 나와요. 그래서 아빠가 사도세자다? 정조 문제 낸 거구나. 그냥 그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1번 청과의 국경을 정하는 백두산 정계비를 세운 거는 숙종 시기의 역사도 사실이고요. 속대절 편찬과 아까 얘기했듯이 영조입니다. 정조 말고 영조. 왕실의 위험을 높이기 위해 경복궁을 중건한 거는 흥선대원군 시기의 역사도 사실이고요. 삼정 이정청을 설치한 거 얘는 철종 시기의 역사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전상인의 특권을 축소하는 신의 통공,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상인들에게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상인들의 특권을 뺏어버린 그런 경제적 자유활동을 보장한 신의 통공이 정조의 대표적인 키워드예요. 이거 진짜 정답 키워드 정조 내면 제가 제 생각에 10번 내면 3번, 4번 정답으로 나오는 게 이거거든요. 정말 극빈추의 키워드이기 때문에 정조 나왔다. 신의 통공 있는지 먼저 찾으면 엔간에서 있습니다. 이건 좀 빈출용이라 빠르게 뺄게요. 25번 전반부의 마지막 문제 가 제도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사실 마지막 문제도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아마 이제 후반부부터가 진짜 설명할 게 많기 때문에 전반부는 조금 가볍게 설명할게요. 광해군 때 이원익이 박납의 배단을 혁파한다. 그러니까 박납이란 거는 말 그대로 당시에
그 공납이라 해가지고 뭐 각 지역물 뭐 특산풀 같은 거 가져오는데 뭐 강원도에서 막 전복을 가져오라고요. 아니 바닷가에 있는 사람한테 뭐 바나나를 가져오라고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런 것도 안 내면은 또 잡아갈 텐데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물건을 대신 내주는 사람한테 비싼 돈을 주고서 어떻게 바치던지 아니면 이 물건을 받아준 사람이 야 이런 쓰레기를 왜 받아? 야 살고 싶으면 돈 더 내놔 이런 식의 온갖 폐단질을 하다 보니까 그런 공납의 폐단 협파하기 위해서 시행한 게 이 제도예요. 그래서 그 담당 기관이다 선해청 설치해가지고 이 제도의 핵심은 뭐냐면 그런 공납품 대신 뭐 쌀, 배, 동전 등으로 세금의 납부가 가능하게 하도록 만든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경기도에서 광해군시기에 처음 시행한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거를 다 종합적으로 합치면 대동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방납 회단을 근절한다. 선해청을 설치했다. 경기도 지역에 설치했다. 그리고 공납 대신 쌀, 배, 동전 등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했다. 그 네 가지를 외우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1번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하였다. 이거 호포제입니다. 수신령과 휴량전을 폐지하였다. 수신전과 휴량전을 폐지한 건 직전법이에요. 그러니까 수신전이나 휴량전이란 거는 말 그대로 과부랑 고아한테 줬던 토지인데 이게 말 그대로 전직 관리. 그러니까 애초에 관리가 죽었으면 당연히 전직 관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유령이 관리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미 죽은 상황에선 이미 전직 관리인데 그런 가족한테 주는 일종의 제도 같은 거를 해버린 게 지저법이에요. 왜냐 이거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니까요. 3번 양전 사업을 실시하여 지게를 발급하였다. 이거는 제도는 아니고 그냥 광무개혁식의 사례이기 때문에 애초에 관련이 없고요. 자, 4번 전세를 풍요에 따라 구등급으로 차등 과세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세종시기에 시행된 공법 중에서도 연분 구등법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관련이 없어가지고 5번 관청이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이 등장했다는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공인은 말 그대로 기존의 공납품은 누가 대신 해주니 했을 때 공인이 그런 기존 공납품을 조달하는 일종의 어용상인으로서 활동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65회 전반부 해설을 마치고 후반부 해설을 마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